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얘기가 최근 일본에서 나온 발표인데 이게 시장을 꽤나 강하게 흔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요. 바로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이죠. SBI 홀딩스랑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스타텔, 이 둘이 선을 잡고 완벽하게 규제를 준수하는 그런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들으면 또 어디서 코인 하나 만드나 보다 하고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뉴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좋죠. 하지만 이 뉴스의 그 뒷배경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건 뭐 단순히 새로운 코인 하나 출시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다. 네, 이건 사실상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 그러니까 온체인 경제의 글로벌 결제망의 엔화라는 고속도로를 깔겠다. 이런 거대한 야심이 담긴 출사표로 봐야 합니다. 엔화 고속도로를 깔겠다. 와, 표현이 딱 와닿는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프로젝트의 설계도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선수들이 모여서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이게 거의 뭐 4개의 플레이어가 각자 역할을 맡은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아요. 오케스트라요? 네. 우선 기술의 중심에는 스타텔 그룹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들고 뭐 전체 시스템의 엔진을 담당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금융과 규제, 이 영역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SBI 홀딩스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SBI를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막강한 금융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요. 무엇보다 일본 금융당국과의 그 복잡한 규제 문제를 풀어내는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죠. 기술과 금융, 일본의 정말 대표 선수들이 만난 셈이네요. 그런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이 두 플레이어만 있어도 충분해 보이는데 더 있다고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입니다. 신세의 신탁은행이 등장합니다. 아, 은행이요? 그것도 신탁은행? 네, 이 은행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인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상환을 직접 책임지는 돈의 금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엔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실제 현금 100엔은 이 신세 신탁은행의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하나만 더 짚고 싶어요. 지금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장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신탁은행? 이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너무 중앙화되는 거 아니냐, 뭐 블록체인 정신과 반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일본의 전략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나 어떤 탈중앙화 이념을 좇는 그런 크립토 유저들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목표가 다르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특히 몇 년 전에 그 테라루나 사태 한번 겪었잖아요. 담보 가치가 무너지면서 수십조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걸 본 기관 투자자들은 알고리즘이나 기술적 신뢰 이런 말을 더 이상 안 믿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코드는 완벽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말 대신에 국가가 인가한 은행 금고에 당신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라는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요. 고객의 돈은 신탁은행에 완벽하게 분리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법적 보호장치를 딱 마련한 거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점은 일본이 자신들의 가장 보수적인 규제를 오히려 공격무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규제를 무기로요? 네.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니까 거액을 굴리는 기관들은 안심하고 우리 고속도로를 이용해라 라고 선언하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고 부숴버린다는 그런 실리콘밸리식 접근법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기관 시장을 가장 보수적인 전공법으로 뚫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와, 규제의 방패를 공격의 창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플레이어는 누구인가요? 마지막 퍼즐 조각은 SBI VC 트레이드라는 거래소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져도요. 사용자들이 실제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상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유통 채널이 있어야죠. 바로 그 유통 채널, 즉 시장의 역할을 이 거래소가 맡게 되는 겁니다. 기술, 금융, 신뢰, 유통, 이 네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일본 자금결제법상 신탁 기반 타입3 전자지급 수단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움직인다고 못을 박았어요.
타입 3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일본 송금 규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100만 엔 한도거든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걸로 어떻게 기업 간 결제를 하고 글로벌 무역에 쓰겠다는 건지 솔직히 처음엔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게 바로 시장에 퍼져 있던 가장 큰 오해고요. 또 이 프로젝트가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기존의 그 자금 이동업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송금액이 100만 원으로 제한되는 게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일본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개인 간 소액 송금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엔 가르다는 거군요. 완전히 다릅니다. SBI와 스타테일은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금 이동업이 아닌 신탁 기반 타입 3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그들은 공식 발표 자료에 아주 명확한 문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어떤 문장이죠? 본 스테이블 코인은 일본 내 국내 송금 및 잔액의 100만 원 제한 대상이 아님. 와, 이건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달랐다고 그냥 선언한 것과 같아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요. 법적인 천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노리는 시장이 이제 명확해지는군요. 네,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의 주력 시장은 개인들이 소액을 주고받는 리테일 송금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한도의 제약이 없는 기업 간 대규모 정산과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무역 결제를 위한 기관급 엔화 금융 레일을 까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정말 칸이 크네요. 물론 제도적으로 한도가 없다고 해도 개별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업체들이 자체적인 고객 확인, KYC나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서 실무적인 제한을 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각 회사의 운영 정책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렸다는 점,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이 거대한 금융 프로젝트에 왜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스타테일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했는지도 궁금해요. 일본에 기술 좋은 개발사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스타테일이었을까요? 단순한 기술 용역 이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타테일을 그냥 기술력 좋은 개발사, 이 정도로만 보면 이 그림의 절반을 놓치는 겁니다. 스타테일은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전자, 금융을 다 아우르는 거대 기업 소니와 소니움이라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을 공동 개발하는 핵심 파트너예요. 소니와의 연결고리라? 그게 이 에너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랑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거죠? 모든 새로운 결제 수단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걸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 그 문제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신용카드를 만들어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없으면 아무도 안 쓰잖아요. 반대로 가맹점은 많은데 쓰는 사람이 없어도 망하고요. 그렇죠. 수많은 페이 서비스들이 그렇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엔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다 쓰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그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할 열쇠를 쥐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소니라는 거대 기업이 주도하는 소니움 생태계가 있기 때문이죠. 아하, 사용처가 처음부터 확보되는 거군요. 그렇죠. 소니가 가진 그 게임, 영화, 음악, 금융 같은 막대한 콘텐츠와 서비스들이 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 즉 온체인 수요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스타트레일은 단순한 개발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수요처를 연결하는 생태계 설계자로서 참여한 거죠. 와, 단순히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다는 거네요. 정말 치밀합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예정인가요?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들이 조금 어렵던데요. 네, 제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크게 4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스보더 결제 정산입니다. 크로스보더 결제. 쉽게 말해서 기업용 해외 송금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부품 회사가 일본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엔화로 받아야 할 때 기존에는 은행 통해서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쌌죠. 네, 그렇죠.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24시간 365일 거의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무역 결제 방식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속도나 비용 면에서요. 맞습니다. 둘째는 기업급 정산입니다. 이건 해외가 아니라 일본 내에서
예를 들어 거대한 자동차 공급망 안에서 수많은 협력사들이 서로 부품 대금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아, B2B 결제 시스템이군요. 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최근 가장 뜨거운 분야인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 자산 거래의 N화 결제 수단 역할입니다. RWA의 N화 결제 시단.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 중심가의 빌딩이나 일본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RWA 토큰을 거래할 때 결제 수단은 거의 100%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미국 달러가 없으면 거래에 참여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장에 엔화라는 새로운 결제 통로를 놓아주는 겁니다. 아, 달러 말고 엔화로도 RWA를 살 수 있게? 바로 그겁니다. 엔화 자본이 온체인 RWA 시장으로 훨씬 더 쉽고 직접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거죠. 달러 일변도 시장에 균열을 내는 아주 중요한 시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미래적인 이야기 같던데요. 네, 맞아요. 마지막은 AI 에이전트 결제입니다. 이건 당장의 목표라기보다는 이들이 그리는 궁극적인 비전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개입 없이 자동화된 AI 소프트웨어들이 서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실시간으로 지불하는 경제, 즉 머신 이코노미가 열릴 거거든요. 기계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경제요? 네, 예를 들어 제 AI 비서가 다른 AI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0.1초 이용하고 0.001엔을 자동으로 지불하는 식이죠. 이런 무수히 많은 초소액 결제를 처리하기에 스테이블 코인만큼 완벽한 수단이 없거든요. 미래 경제의 혈액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단기적인 기업 결제부터 장기적인 AI 경제까지 정말 촘촘하게 판을 짜놨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야를 가장 넓게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수백조 원 규모지만 사실상 미국 달러가 99%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 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3 통화인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등장하는 것. 이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질까요?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의도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달러가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온체인 세계에 엔화라는 두 번째 기축통화 레일을 깔겠다. 이 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두 가지 측면이라면요. 첫째는 일본의 국가적 입장입니다. 지금 아시아 금융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홍콩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치열하죠.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될 토큰화 자산 시장과 그 시장의 혈액 역할을 할 결제 인프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점해서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아주 계산된 국가 전략인 거죠. 과거 제조업 시대의 영광을 디지털 금융 시대의 엔화 경제권 구축으로 재현하겠다 이런 야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전체의 입장에서 봐야 해요. 지금까지 온체인 경제는 달러라는 단일 통화에 너무 심하게 의존해왔어요. 이건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규제 변화 같은 외부 충격에 전체 시장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달러에 너무 종속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축통화 옵션, 즉 엔화가 생긴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를 분산하고 또 달러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장의 체질 자체가 더 건강해지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일본의 금융 혁신을 넘어서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통화 다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오늘 정말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SBI와 스타테일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단순한 코인 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일본의 제도권 온체인 금융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핵심 요소. 첫째, 신탁은행이 보증하는 압도적인 신뢰. 둘째, 100만 원 한계를 없앤 타입3라는 무제한 규제 프레임. 셋째, 개인 소액 송금이 아닌 기관 결제 및 정산이라는 명확한 타겟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니와 소니움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통해 시작부터 사용처를 확보하는 치밀함. 이 네 가지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둥입니다. 네 가지 핵심 기둥, 완벽한 정리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무서운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일본의 이 시도가 성공해서 엔화가 정말로 온체인 세계의 제2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된다면 지금까지 달러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짜여있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힘의 균형은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변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앞으로 펼쳐질 변화의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판이 흔들릴 때 가장 큰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그 변화의 시작을 저희가 오늘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